금세부자입니다. 안녕하세요. H 와이파이입니다. 자, 이번 주에도 저희 이제 톡이나 메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네. 부류들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교육자금 마련에 대해서 이번 교육자금. 주에 몇 분이 좀 질문을 주셨어요. 다둥이 아빠인데, 우리 아동수당 이런 것들 이제 받고 있는데, 얘를 써버리기보다는 네. 조금 저축을 해서 우리 애들 교육자금 마련하고 싶다. 그리고 요번에 첫 아이 출산했는데 나중에 교육자금 많이 들 거라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이거를 어떻게 좀 준비하면 좋은가 이런 몇몇 분들이 질문이 있어서 요번 시간에는 교육자금 그 얘기해 보시죠. 네, 자녀의 교육자금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 것인가. 네. 사실은 그냥 모으면 돼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자녀 지금 교육자금. 저희들도 일정 부분 아이의 이름으로 이렇게 넣어서 네.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넣어놓은 통장이 있는데 여러 가지 형태가 근데 이제 저축하는 성향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은행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증권회사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아이를 위해서 우리 삼성전자 한 주씩 사주시자.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5만 원이 안 되니까 매월 한 주씩 삼성전자의 주식을 아이 이름으로 사줘라. 너무 좋다. 존니 대표님이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어려서부터 계속 사줘라, 그냥 주식 계속 사줘라. 그럼 언젠가 부자가 되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량한 기업들의 주식을 사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고 일정 부분 아이들을 위한 펀드 또는 보험회사에서 변액 자녀들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것들 그렇게 해서 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중요한 거는 모으는 거죠. 이제 국가가 주는 아동수당이라고 해서 또 주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실제로 하다 보면 흐지부지. 그렇죠. 네, 그 대표적인 것도 하나 있어요. 어떻게 있어요? 애들 이렇게 세뱃돈 받으면 어떻게 해요? 세뱃돈. 저희 애들은 다 엄마 주머니에 들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이제 우리 큰애는 좀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달라는 말도 안 하고 본인도 안 주는데 우리 작은 애는 갖다 주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 친척 집에 가거나 또는 우리 설 때 이렇게 받았던 것들 아빠 줄 때 있고 엄마 줄 때도 있고. 근데 저도 그런 면에서는 그냥 그냥 나중에 그거 갖고 장난감 살 때 쓰거나 그런데 그 돈에 좀 일정하게 딱 이거는 우리 아이 교육비야 또는 우리 아이 양육할 때 써야 되는 돈이야 하고 딱 이름표를 달아서 어떤 통장을 개설하고 은행이든 증권회사든 보험회사든 그렇게 딱 넣어주면 조금 효과가 더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모님의 안정적인 소득 사실 그렇죠. 이게 있어야 돼요. 저희도 애들이 있기 때문에 세뱃돈 받는데 저희 직업상 사실 소득이 들쭉날쭉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조금 빼서 쓸 수도 있어 솔직히. 그러면 애들이 모르지. 다 키핑한 줄 알지.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 아이들이 스팟으로 들어오는 세뱃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교육적으로 잘 저축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가정의 소비 밸런스하고 이 지출 밸런스를 잘 맞춰놓은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잘 여유자금 좀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근데 이제 교육자금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 일반적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쓰는 돈 이제 구분이 되겠죠. 실제로 생필에 필요한 의복이라든가 아이들 이렇게 장난감이라든가 의복을 안 해요. 옷. 이렇게 겨울왕국 옷. 겨울왕국 이런 거 진짜 많이들 사주고 저희 둘째 딸 같은 경우는 인형 같은 거 되게 많고 장난감도 사면 장난감 엄청 비싼 거 아시죠? 그래서 도매점 가야 돼. 그래서 5만 원, 10만 원 좋은 것들은 그렇게 하니까 그런 돈들이 또 쓰여지고 그리고 초등학교 때 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를 학원도 다녀야 되고 학원을 돌린다고 이제 그리고 친구들 생일 파티를 해야 되고 학원 돌리면 피아노, 수영 그렇죠. 피아노는 해야지 하나는 음악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솔직히 수영이나 태권도 거의 기본으로 하죠. 그리고 영어는 또 해야 되잖아요. 예스. 예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홈스쿨 형태로 하시는 분도 있고, 정말로 그냥 일반 학원을 보내는 분도 있고, 더 그냥 개인 레슨으로 소위 말하면 교육비를 때려 부으면서 애들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고. 또 어쨌든 그 수준 차는 다른데, 어쨌든 이렇게 궁극적인 것들은 중학교 학원비, 고등학교 뭐 사교육비 이렇게 해서 교육비 마련이라고 하는 질문들의 의도는 그런 중간중간에 돈도 있지만 유학이나 또는 이제 대학교 그렇죠. 그 등록금 최종 목적지가 그쪽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아이가 아예 커서 결혼할 때 결혼장. 네, 뭐 이렇게 하여튼 이 아이 우리 자녀의 이름으로 뭔가를 좀 주는 이런 내용인데 빨리 모으는 거하고 좀 늦게 모으는 게 좀 다르대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거를 컨설팅을 해드리기 위해서는 과연 1인당 대학교까지 아니면 이 결혼할 때까지 그럼 얼마나 필요할지를 좀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봤는데 이거는 2016년도 통계청 자료인데 딱 4억 8천만 원. 1인당. 지금 한 4억 넘겠네요. 그쵸. 한 4억으로 본다고 하면 우리 사연 주신 분 아까 애가 셋이라 그랬는데 다둥이 가족. 12억 있어요. 12억. 12억 있어야 돼요. 네, 그거만 있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게 뭐 방송 보시는 지금 뭐 보시는 분도 그렇지만 그 정도 안 드는데 그런 분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벌이가 우리 뭐 둘이 벌어서 뭐 여기 사연 주신 분 우리 본 개인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두 가족이 뭐 맞벌이 하시는데 한 550? 뭐 이 정도 버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정도면 따져봐도 12억을 못 써요. 그런데 뭐 먹고 살고 다른 거 생필품 다 사고 애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12억이다. 되게 크잖아요. 평균치라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유치원일 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있고요. 해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엄마들 욕심에 따라서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가 있어요. 그냥 모르겠어요. 아빠들은 대부분이 학교에서 다 배웠는데 뭘 또 가느냐 이런 이렇게 아빠들 의견이고, 근데 엄마들 의견 같은 경우에는 옆집 누구 봐봐. 그래갖고 영어를 이렇게 잘하는 거 봐봐. 막 이런 얘기 하면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러니까 비교인 거예요. 요즘 다 유튜브로 배워. 다 유튜브로 한번 영어 한번 해주시죠. 네? 헬로?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 다 그렇게 배우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또 와이프 또 물론 이제 꼭 와이프가 그런 거 아니고 반대의 또 성향의 남편과 아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네. 짧을 거예요. 네, 짧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무슨 소리야? 모르는 소리야. 요즘 애들을 이렇게 안 하면 못 따라가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좀 다른데 저는 어떻게 아이를 가르쳐야 되냐 뭐 이런 가치관을 지금 논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기본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건 사실이니까 재무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모을 수 있고 대비할 수 있는가를 저희가 이제 알려드리고 그렇죠. 또 하나 부모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둘째가 좀 나이 터울이 있어서 좀 늦게 낳는 편인데 그거 아세요? 아빠의 마음이 아빠든 엄마든 못 해주는 것과 안 해주는 거 그 차이. 뭐 예를 들면 아빠 나 수영 배우고 싶어요. 그럼 뭐예요? 아빠가 가르쳐줄게.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너무 좋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집에 다 수영장 하나는 다 있잖아요. 그러면서 없어요? 있잖아요. 그렇게 그렇게 가르쳐 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로 뭐 유학을 간다 그러면 야 다 요즘 다 알아보고 그냥 가는데 대학도 뭐 장학금으로 가는데 요즘 유학 가면 안 돼. 코로나 때문에 다시 돌아가는데. 어쨌든 못 해주는 것과 안 해준 거에 차이가 있으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는 부모는 뭐 가치관에 따라서는 안 해줄 수는 있지만 못 해주는 거에 대한 서러움은 없어야 되겠다. 그런 면에서 아이들이 태어날 때 좀 일정 부분의 소득을 좀 띄워놓으면서 모으는. 그래서 우리 아까 한번 볼까요? 자,
양육 이 교육 컨설팅에 있어서 음. 언제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금액이 달라져요. 아, 모으는 시기가? 시기가. 아, 아까 1인당 약 4억 8천만 원, 4억이 든다고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대학 등록금만 그쵸. 우리가 보면 대학 등록금을 보면 자료 한번 보면 일단 출생했을 때는 사립대학을 내가 들어가는 목표로 만약 공립대 말고 사립대다 한 달에 11만 원 정도를 출생하는 시점과 동시에 저축을 시작을 하면 꾸준히 11만 원씩을 해주면 대학 등록금 해결이 된다고 하는데 아동수당 정도가 뭐 그렇게 될 수 네, 있겠죠. 그렇게 되겠네요.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는 한 달에 2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11만 원, 20만 원으로 올라가고 중학교가 되면은 근데 중학교 올라가면서부터 또 2배 이상이 뛰네요. 45만 원씩 저축을 해야지만 사립대학교 이 등록금 준비할 수 있다고 하고 조금 이제 힘들어지기 이제 시작하네요. 고등학교는 거의 이제 대학 입학이 거의 앞에 두고 있잖아요. 뭐 내일 모레 이제 대학 간다 이렇게 하니까 한 달에 95만 원. 그러니까 아. 돈 100만 원 정도를 매월 저축을 해줘야지만 등록금 마련하죠. 근데 사실은 중학생, 고등학생 엄마 아빠가 사실 그때가 가장 많이 돈이 들어갈 때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 달에 학원도 100만 원을 애들을 위해서 저축한다는 거는 사실상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저희가 뭐 재무 컨설팅 또는 뭐 재무 설계 세무 상담을 드릴 때 돈 목돈 마련은 언제 해야 되냐? 사실 결혼 전에 해야 된다. 그렇죠. 미리미리 컨설팅 네, 받으셔서 그리고 또 하나 신혼부부 딱 컨설팅 할 때 재무 상담 드릴 때 애 낳기 전에 모아라. 또 애가 낳고 소위 말하면 초등학교 들어가기 그 시기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시드머니 만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제일 적기죠. 네, 그래서 그 모은 돈으로 굴려서 이런 여러 가지 뭐 교육자금이든 다양한 돈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게 좋겠다. 맞죠. 그래서 국가에서 너무나 좋은 게 이제 아동수당이라는 걸 지급을 이제 하기 그렇죠. 때문에 내 돈 들이지 않고 아이들 대학교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네. 일단은 제가 좀 알아봤어요. 그래서 정마님이 볼까요? 네,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그 나이대가 만 7세까지 받을 수가 있다 그러는데 83개월. 네, 83개월차까지. 그러니까 2020년 지금 4월, 지금은 2013년도 5월 출생아까지가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 달에 10만원씩. 네. 근데 이게 언제 생기냐면 2018년도 9월에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녀를 가지신 만 7세 이하를 이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자금을 활용을 해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렇죠. 거의 뭐 10만 원씩 나오는 거. 요즘에 뭐 또 사실 아까 뭐 세뱃돈 얘기도 했고 뭐 친족들한테 가면 그 주는 용돈 얘기했고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자녀가 어떻게 되시는지 그리고 내 저축 계획이 짧은지 긴지에 대해서 조금 내가 컨설팅 받고 그렇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다 틀리기 때문에 일단은 좀 이 만 7세 이하의 자녀분들이 있다면 장기적인 관점으로 적금 펀드보다는 이런 장기 유니버셜 이것도 보험자가 붙긴 하지만 어쨌든 투자가 들어가는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저희가 이제 변액보험 과연 코로나19 사태 그거 인기 엄청나던데. 네, 그래서 조회수가 폭발하고 있던데. 그래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거 보고 사실 문의도 주셨어요. 뭐 네. 실제로 어떻게 전화 펀드를 받았어요. 하느냐 그런 내용인데 변액보험도 나쁘지 않고요. 또 하나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펀드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적금을 들어서 또 모으고 모은 것을 또 모으고 뭐 이렇게 가시는 거고 변액보험 말고 보험은 저기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미 있는 기업들의 주식들을 증권계좌를 개설해서 한 주씩 사주시거나 그것도 괜찮고. 네, 또 하나는 펀드에 왜냐면 아까 소위 말하면 펀드는 그 부분 환매를 네. 또 해야 되고 또 아니면 전체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팔기가 좀 현금 유동성이 떨어지는 거는 어쨌든 펀드니까 동일하게 변액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거를 활용해서 또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맞는 기간 그리고 목적 그래서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하시되 증권회사나 보험회사나 은행이나 정하셔서 하시고 중요한 건
우리 지난번 영상에서처럼 변액보험은 많이 가입하지 마시고 추가 납입을 꼭 활용하셔서 하시면 그렇게 나쁘게 우리 애물단지 뭐 보물단지 말씀드렸는데 꼭 애물단지가 아니라 보물단지로도 만들 수 있으니까 변액보험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또 해볼 만도 하고 네. 또 증권회사와 은행 구분하셔서 하시면 아무래도 장기 투자의 효과를 당연히 뭐 가져가실 그렇죠. 수 있겠죠. 투자는 좀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봤을 때 조금 수익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뭐 태어나서 하면 한 10만 원, 네. 11만 원인데 실제로 초등학교 가면 한 20만 원 돈 뭐 이렇게 점점 올라가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잖아요. 매달 저금해야 되는 금액이 커지는 이유는 시간이라는 것에 시간이 돈이다. 네. 그런 얘기. 그렇죠. 네, 시간. 그래서 진짜로 이 저축에서는 시간이 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결정하셔서 하시고 그러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뭐 아까도 뭐 통화를 했지만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있으시면 저희가 또 전화 통화해서 또는 뭐 톡으로든 상담을 드릴 거니까 오늘은 그런 교육자금에 대한 부분 네. 얼마 정도 드는지 그리고 어떤 형태로도 운영하는 게 유리한지 그런 말씀드렸는데 좀 추가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영상 보시고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 하단에 저희가 또 이렇게 걸어 놓을 테니까 카카오 링크라든지 유튜브 또 블로그를 통해서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내용 좀 도움이 되셨을 거라 좀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